지금 이게 완성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창작자로서의 저의 모든 창작이 끝난 지점에서 제 인생에서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앨범처럼 느껴져요. 아, 30대 때 너가 이거를 이렇게 쏟아내지 않으면 너는 안 됐었구나. 좀 이런 느낌에 가까운 앨범인 것 같아요. 저스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앨범의 마무리는 사실 제가 뭐 특별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없는데, 뭔가 이걸 프로모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다양한 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컨텐츠가 들어올 때 이제 좀 이 컨텐츠랑 엮여서 내가 앨범을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 자체를 승낙을 하고 그쪽이랑 조율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아주 먼 미래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앨범을 내고 나서는 로우키하게 활동하고 싶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쪽 세상에서 이뤘다면 이뤘다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을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그쪽 세상과 이제 단절할 생각이라서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좀 연락을 많이 돌렸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싫어서가 큰 것 같고요. 솔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제가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을 때 그거를 음악으로 남겼고 돈을 벌겠다, 뭐 그것도 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생긴 거고, 제가 어리기도 했지만 씬에 대한 몰입을 너무 심하게 해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고 해야겠다라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제가 무슨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 예술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버는 모습을 니네한테 보여줄 거야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은 됐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뭐 좀 이런 느낌. 제가 이제 인디고 때도 그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무대 위에서 갑자기 나 이제 행사 안 다닌다. 제가 그거를 돌발적으로 행동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회사랑 마찰도 있었고, 근데 그때도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특히나 그때는 제가 곡도 많지 않았고 행사장을 클럽도 많이 돌았거든요. 지방 클럽도. 근데 그런데 가면은 이제 인디고를 할 때까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DJ 부스 위에 올라가서 막 뭐 1집 노래나 여러 노래들 하고 있으면 다 관심이 없고 저를 안 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가 뭐 인디고 틀면은 약간 이제 아, 제가 걔야? 뭔가 좀 이런 분위기들을 겪으면서 그때는 어리기도 했어가지고 뭔가 감사한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러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앨범을 계속 한편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뭐 킬링벌스나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걸로 어쨌든 또 행사곡들을 많이 만들었고, 완전히 그게 다 너무 싫었다 이러면 거짓말이고 그냥 엔터테이너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게 즐겁기도 해요. 근데 뭔가 공허함과 계속 마주했던 것 같아요. 행사를 다닐 때 내가 BBS 불러주면 이 수많은 사람들 뭐 1000명, 몇천 명이 신나하고 막 뛰고도 너무 즐겁고, 이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해줬다는 것도 즐겁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공허함, 이거는 사실 쇼미더머니라는 플랫폼 안에서 거기에 룰을 따라서 굉장히 단기간 안에 만들어낸 무언가인데, 그것도 그것대로 너무 엄청난 성취고, 제가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없지만 내가 저스티스라는 인물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아티스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꿈꿔온 청사진에 가깝냐 하면은 사실은 가깝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몇천 명, 이 몇만 명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금광 이렇게 물에 채로 걸러내 사금하듯이 채를 내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채를 거르고 걸러서 오는 사람들하고 노는 컨텐츠를 만들면 그러면 되네? 지리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네. 일단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컨셉 자체를 떠올린 거는 18년 말 19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랩이라는 게 언어라면은 이 언어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데서 길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뒤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 이런 상태라 곡이 너무 안 나와. 뭐 요즘 내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곡이 안 나와. 그러면 되게 이제 클리셰처럼 조언해주는 말들이 그럼 그 생각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그렇게 많이 말을 해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한 적은 없고 나름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딱 커런틀리로 느끼는 거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 컨셉으로 만들어보자. 너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저는 제가 느끼기에 좀 더 결말을 짓는 거에 가까웠거든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 혹은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에 가까웠는데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컨셉 자체가 저한테는 그게 없다는 지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래를 나열하고 싶다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트랙 후에 I'm lost in translation, 그냥 할 뿐이야 디스플레이를 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시를 하자.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주인공의 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집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사실 감독이 의도하는 거일 거거든요. 뭐 그 사람의 아주 작은 습관, 뭐 키를 올려놓는 위치라든가, 뭐 책이 정리되어 있는 방식이라든가, 그 책의 선반의 종류라든가. 근데 사실 그게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없어도 그 전시를 보여주는 순간 뭔가 느껴지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앨범을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어떤 시작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를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란 상태에 넣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조금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 단위의 작업을 할 때 비주얼라이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로 만드는지, 심지어 그냥 단순한 컬러 코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저를 그 큰 프로젝트 안에 몰아넣는 그 하나의 컨셉을 저한테 계속 입력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으로 미로라는 비주얼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미로라는 비주얼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진짜 미로 만드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링을 했죠. 세계 1위 미로 디자이너. 그랬더니 이제 아드리안 피셔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한테 하자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냥 막연하게 연락을 계속했고, 앨범 커버 아트워크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영국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가서 음악을 들려주고, 아무래도 뭔가 소통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서 뭔가 그런 제가 어떤 걸 하는지 뭔가 눈을 보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지어지지 않을 미로 도안을 이제 저를 통해서 짜게 되신 거죠. 진짜 그런 과정과 의미가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해진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작업할 당시만 해도 AI의 세상은 아니었지만 어떤 미학적인 게 더 이상 저한테 크게 중요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텍스트만 쳐도 말도 안 되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 촬영하는 시점에는 미학이야 미학이고, 이 스토리를 아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가 갤러리 전시를 가요. 저도 어제 MMCA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큐레이팅을과 함께 보는 거잖아요. 한국이 이 당시에 뭐 1970년대부터 80년대 때 이러이러한 경제 상황이었고 이러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화법이 발달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그렸다라는 거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그 큐레이팅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처럼 저는 느낀다는 거죠. 뭐 제가 메들리에서 한 그 QR 퍼포먼스부터 다큐멘터리부터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무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더 하는 거죠. 일단은 포더 유스 때도 그랬고 그 리드머 리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리뷰 중에 하나에 나와 있던 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2CD를 팔로형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고 근데 그거를 알아주셔서 이 2CD의 의도가 명확하고 그렇게 이 앨범을 소비하고 청취했을 때 이러이러한 감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앨범도 너무 마찬가지예요. 사실 2CD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스트리밍 시대를 사니까 2CD라는 게 1CD에서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로 생각해보면 뭐 LP를 구매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내가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는 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미션이 이제 지금 10분으로 돼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시간으로 구성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1CD와 2CD 사이에 청취자의 명확한 휴식 시간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휴식에 어떠한 감정이면 좋겠다라는 거를 연주를 제가 어떻게 보면 일루이드 할러에게 설명을 이걸 다 하고 그 연주를 받은 트랙이고 그러니까 그 명확한 쉼 시간을 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뇌가 이제 3분 정도면 뭐 도파민 레벨이 떨어지고 3에서 5분에 어떤 일이 생기고 5에서 8분에 어떤 일이 생기고 8에서 10분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세로토닌이나 막 델타파 이런 어떤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분까지의 베리에이션을 저희가 짜놓고 작업을 해보고 제가 딱 원하는 쉼의 공간이 이 정도고 이런 감정이다 라는 의도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서 이 앨범을 감상하게 되는 거랑 저는 아예 저의 의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그 구간에는 반드시 저는 이 앨범 전체 구간에서 이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의 데이터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 구간에. 왜냐면 유년이 나오고 비비드가 나오고 돌고 돌고가 나오는데 이거의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갑자기 이 인물의 특히나 제가 이제 로스트 인 트랜스레이션 자체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에 되게 집중한 앨범이기 때문에 엄청난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엄청나게 다양한 고유 명사들이 표현해주는 이 화자, 이 캐릭터의 디테일. 근데 그 수많은 데이터 사이에 인터미션이 저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뭐 YBN 콜대 앨범에도 참여를 해서 뭐 그래미 노미도 되고 그것도 이제 제가 이 친구한테 들은 걸로는 콜대가 연락이 와서 그냥 미국으로 비행기표 끊어주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LA 가서 같이 작업을 한 거였고 그런 어떤 힙합 프로듀싱 쪽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 친구가 완전 거의 재즈 피아니스트 일단은 재즈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흔히 대중음악에서 다루지 않는 어떤 라인이나 코드나 코드감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제 최대한의 직관으로 얘기하자면 좀 아방가르드한 전위적인 느낌을 주는 코드나 멜로디, 연주를 해줄 수 있는 친구고 제가 그게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루이드 할러가 어떻게 보면 이 앨범에서 가장 정말 큰 역할을 해준 친구라고 제가 직접 말도 했고요. 처음 발견한 거는 그 플라잉 로터스 브레인 피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LA 언더그라운드 씬에 있는 어떤 뭐 전자음악 회사라고 해야 될까? 그런 레이블이 있는데 그 레이블에서 뭔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온라인으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는데 그거의 오프닝이 한국 사람이고 그게 일루이드 할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그냥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고 싶다. 근데 이제 지방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 타고 그때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지하에 이제 그 교회에서 방을 하나 빌려줘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반이랑 마이크를 놓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갔는데 와 느낌이 너무 일단은 생경하고
뭐 흔히 말하는 홀리함이 그 안에 있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 교회의 리버브가 그냥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 엄청 신선하고 예,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같이 협업을 했죠. 리 트랙만 봐도 그 코러스 부분의 건반 연주가 저는 제일 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어떤 연주로 어떤 편곡을 원하는데 이게 어떤 감정이다 이런 대화들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Lost in Translation이라 했을 때 Lost를 시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뉴욕 언더그라운드 랩 스타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그걸 완전 전면적으로 시도한 트랙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잘하는 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저는 나스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랩이 막 더 이상 저를 예전만큼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막 그루비하고 화려한 랩보다 랩 스타일, 이 앨범의 전체적인 랩 스타일에서는 빌리 우즈에게 영감받은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빌리 우즈 같이 그냥 리듬을 없애버리고 그냥 비트를 어떤 뭉개버리고 엄청 복잡한 라임 패턴을 가지고 가는 거를 제가 좋아할 정도로 랩 파나틱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빌리 우즈를 어떤 대표격으로 해서 뉴욕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드럼리스 힙합에서 랩을 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엄청 공부랑 연구를 혼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되게 단순하게 그게 재밌으니까 이게 나한테 넥스트 뉴 시시니까 저는 그거를 라이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럼리스도 그거를 이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루핑이 없는 수준의 드럼리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타는 법을 제가 이해를 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타는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는 좀 제가 시도했고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트랙은 저는 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우트로는 포에트리 슬램이지만 로스트는 저는 플레이보이 칼이나 그것도 최전방 랩이지만 저는 이 로스트도 저한테는 최전방 랩이에요. 최신 트렌드 랩. 일단은 이 앨범 자체에 제가 되게 집중하고자 했던 거는 뭐 시쳇말로 짜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유명한 사람으로 훅을 만들어서 히트 넘버를 노리는 그런 트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층위에서 내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과 그런 방향으로 작업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빅네임들이 막 아우트로에 있고 그렇네? 이런 걸 좀 느꼈고 벌스 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제 팬들이 제 피처링만 들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냥 너 랩만 들어간 걸로 많이 내달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 트랙 같은 경우에 제가 벌스 원이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짜 더 이상 그러니까 진짜 딱 마침표를 찍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그 곡 벌스를 딱 썼을 때 와 이건 진짜 끝났는데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노래라서 사실은 되게 여러 명한테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처음에 일린이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형이 안 나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는데 다 잘 안 돼서 거의 앨범 막바지가 다 돼가고 할 때 이제 일린이 형한테 한 번 더 연락을 드린 거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랬더니 이 형이 이제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3년 동안 랩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루페 피아스코 Words I Never Said랑 그 모스데프 엑스테릭 앨범의 어디토리움이랑 그런 트랙들을 막 보냈어요. 제가 형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내가 단순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한 이 층위를 형이 딱 그냥 가자, 팔레스타인, 세계 거기로 확 넓혀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막 엄청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근데 뭔 말인지 알았어. 나 느낌 왔다. 하고 바로 그게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진짜 원한 게 그냥 그거였죠. 네. 사실은 돈 크로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제가 I never Q you I do the double T I never quit 그 라인을 인용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Q 형이 더블링을 실제로 가서 받으면 너무 멋있겠다. 그러면서 앨범도 한번 들려드리고 뭔가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했는데 이제 가서 들려드렸는데 그 형이 와 노래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해볼게 하더니 그거는 끝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인트로부터 틀어줘 이러더니 You just talk that shit man 막 이런 거를 이제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옆에서 막 광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도 막 와 너가 이렇게까지 뭐 좋아하는 거 막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더 신나서 해주시고 그래서 막 엄청 애드립을 많이 받았고 그거를 제가 잘 조합을 했죠. 그 형의 감상평은 그거였죠. 이 앨범이 어떤 앨범인지 이제 모르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 스릴러였구나. 스릴러구나. 오 주인공이 막 칼로 막 누굴 죽이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막 창자를 막 꺼내서 보여주네. 내가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닌데 이것까지 내가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그 트랙도 그런 일이 있었을 당시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트랙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이 일에 엮인 사람들한테 선한 일인가? 악한 일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오만한 신의 놀이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뭐 예술은 예술이고 예술의 층위에서 소비되고 논의되어야 할 일이라고 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저의 마음을 아우트로에 담아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나오고 제가 또 다른 느낄 게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우트로로서 표현됐어요. 영어권에서 뭔가를 강조할 때 2번 말하거든요. 진짜 빨간색을 말하고 싶을 때 red라고 하는 것처럼 그 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홈이라는 건 제가 오랫동안 저스티스가 다루는 사실 커리어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웰컴 투 마 홈 뭐 아니면 투메니 홈스 포 원키드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어떤 개념이고 그 개념을 이제 제가 더 많은 걸 깨달은 시점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 커리어의 연장선에 있다고 느끼는 지점은 저는 항상 정규를 좀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Retired라는 더블 싱글이 사실은 2집을 제가 완성을 끝끝내 못 시키고 파편처럼 2집에서 남은 2곡이었어요. 원래 2집이 10트랙이고 그 트랙들까지 합쳐서 12트랙이었는데 타이틀은 27 and Breakbeats였고 뭐 피처링해서 막 이 앨범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이것도 되게 들은 사람도 많고 심지어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27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때 27 클럽에 되게 꽂혔었어요. 뭐 에이미 와인하우스, 뭐 커트 코베인 이런 사람들이 다 천재 뮤지션들이 27에 죽는다. 그래서 곤이 어떻게 보면은 죽는 내용에 가까운 거고 저를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던 거였는데 제가 완성을 못 시켰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챕터에 어떻게 보면 저 나름은 저를 죽이는 행위를 한 거죠. 그 2트랙으로만. 그 2집을 완성은 못 시켰지만 이 2트랙으로 나를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리타이어드라는 콘서트를 했고 와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저를 죽이는 퍼포먼스를 제 스스로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죽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저의 행보들이 있는 건데 뭐 팔로 형하고 내는 포더유스나 인디고 컴필레이션 앨범이나 피처링 활동이나 킬링버스나 그게 다 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커리어의 흐름에 있는 어떤 모드로 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작업할 때 그 모드가 있는데 이 릿이라는 앨범의 작업 방식이 말씀드린 커리어의 작업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선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완성된 입장에서, 그러니까 창작자로서의 저의 모든 창작이 끝난 지점에서 제 인생에서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앨범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개인적인 앨범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방대한 양을 내 안에서 세상으로 털어냈어야만 했구나. 그러니까 5년, 10년 뒤에 봤을 때 제가 이 앨범을 들으면 30대 때 너가 이거를 이렇게 쏟아내지 않으면 너는 안 됐었구나. 좀 이런 느낌에 가까운 앨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윙스 형도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만큼 뭐 욕 많이 먹은 래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근데 저도 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스티스만큼 힙합씬에서 욕 많이 먹은 사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릿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의심이 항상 저한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유 같은데 이렇게 검은 잉크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탁 뿌려져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의심의 어떤 잉크가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이걸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This is the Tower 계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21년부터 이 지금 플랜을 생각했던 거고 저는 이걸 계속해서 말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신 활동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흔들림?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끝까지 와가면서는 내가 한 대로 되는구나. 근데 또 이제 이걸 내고의 세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 레이어들을 정말 뚫고 와서 인 사람들과 즐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크게 부담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미 가사의 태도에서 드러나지만 장군 찼어 듣기 싫음 끄라고 제가 말하거든요. 나는 하고 싶은 말 할 거다. 그런 챕터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아직도 믿기지 않음과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스티스로 하고 싶었던 삶을 지금 현재 챕터에서 살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별게 아니라 너무 감정적이고 제 예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니까 누구랑 일을 하면은 제가 좀 못 볼 꼴을 많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 특히. 뭐 그냥 이제 이런 현장이라고 치면은 아니 씨발 그런 질문을 씨발 상식적으로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 분위기가. 그런 사람이었고 문제도 많이 겪어가면서 성장을 하던 과정에서 제 이제 동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이제 듣게 되는 나이쯤이 됐을 때 와 내가 똑같이 그런 걸 한 거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으면서 뭔가 저를 돌아보려고 했고 그 릿 더 서치라는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오히려 엄청 착한 페르소나를 만들었거든요. 예의 바른 페르소나.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게 다 과식이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그거를 표출하지 못하고 뭔가 그냥 좋게 넘어가고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이제 릿이 나올 거고 그래서 릿 이후에 제가 스스로 바꾸고 싶은 건 로우키하게 로우라이프를 하겠다는 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다시 그 예민함을 되찾을 거예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내므로써 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이걸 만든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로 예민할 건데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싫으면 말을 다시 가져오고 싶어. 근데 그게 너무 막 사회성 너무 떨어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진 않겠지만 예민하게 굴려고요.
제가 어제 같이 있던 친구한테 이야기한 건데, 릿을 내고 활동을 하면서 나라는 인간의 골을 다시 에이밍 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너무 작은 것 같다 현재. 그러니까 저 20살 때는 낙산 가가지고 칸예 공연 보고 루페 공연 봤을 때 저 사람들 옆에 서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근데 이 릿을 낸 이후에 제 골을 다시 설정하고 싶어요. 이 활동을 끝내고는. 근데 확실한 거는 현재 느끼는 바로는 다시 좀 높은 곳으로 잡고 싶어요. 처음 이걸 할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에 가까운. 힙합뿐만 아니고 그냥 예술이라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꼰대 같은 얘기예요. 꼰대 같은 얘기입니다. 분명히 더 즐거웠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솔직해서. 그래서 자극받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보들을 막 들으면 너무 자극받고, 그냥 한 명의 같은 예술가로서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나도 해야지? 라든가. 저는 이번 앨범이 롤라웃까지 다 포함해서 다양한 예술가들한테 그런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무슨 결과론적인 이런 얘기 이제 그만 좀 하고 과정에 대해서 더 얘기하던 때가 그리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도로까지 솔직하다고의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세상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자극이 됐으면 합니다. 저스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